주장단 물갈이 하겠다. 토트넘 감독 결국 초강 수두자 손흥민 초대박 난 이유 이거였어. 역대급 코리안 더비가 찾아온다. 프리미어리그, PL, 8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 30일, 토트넘 호스퍼과 6골을 쏘아 올린 황희찬, 27, 울버햄튼 원더러스, 2득점 대결을 펼친다. 토트넘과 울버햄튼은 11일 오후 9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영국 울버햄튼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에서 2024 페타리터 12라운드에서 맞붙는다. 현재 토트넘은 8승 2무 1패, 승점 26로 리그 2위. 울버햄튼은 3승 3무 5패, 승점 12로 14위에 올라있다. 양팀 모두 직전 라운드에서 패하며 상승세가 꺾였다. 토트넘은 홈에서 첼시에 1에서 4로 대패하며 올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다. 울버햄튼 역시 리그 꼴찌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첫 승제물이 되면서 공식전 6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했다. 특히 토트넘은 제대로 비상에 빠졌다. 지난 첼시전에서 잃은 게 너무나도 많다. 퇴장당했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지가 징계로 출전할 수 없고, 니키 반 더 벤과 제임스 메디슨이 각각 햄스트링과 발목 부상으로 쓰러졌다. 기존 부상자까지 합하면 최소 7명이 울버햄튼전에 뛸 수 없는 토트넘이다. 나란히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양팀의 만남. 축구 통계 매체 옵타는 슈퍼컴퓨터를 통해 승패를 예측했다. 슈퍼컴퓨터 계산에 따르면 토트넘이 시즌 첫 패배를 딛고 반격하며 승리할 확률이 44.2%, 울버햄튼이 승리할 확률은 27.4%다. 토트넘의 우세를 점친 것. 가장 최근 맞대결에선 울버햄튼이 웃었다. 울버햄튼은 지난 3월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경기 막판 터진 아다마 트라오레의 발리슛 득점으로 토트넘을 1에서 0으로 꺾었다. 하지만 옵타에 따르면 울버햄튼이 리그에서 토트넘 상대 연승을 기록한 건 지난 2009에서 2010 시즌이 마지막이다. 홈에서 토트넘을 연속으로 이긴 것도 1968년 12월 이후 한 번도 없다. 울버햄튼이 이번에도 토트넘을 잡는다면 역사적인 기록이 세워지는 셈. 만약 토트넘이 패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년 만에 리그 연패에 빠진다. 옵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20년부터 2021년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지휘하던 시절 제1리그에서 3연패를 당한 후 처음으로 연패를 기록할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동료 손흥민과 황희찬의 최전방 대결로도 관심을 모은다. 둘은 이번 경기 직후 클린스만호에 합류해 오는 16일 싱가포르, 서울, 21일 중국, 선전, 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연전을 치를 예정이다. 손흥민과 황희찬 모두 물오른 득점력을 자랑 중이다. 먼저 손흥민은 중앙 공격수로 변신한 뒤 리그 8골을 터뜨리며 득점 랭킹 2위를 달리고 있다. PL 홈페이지도 손흥민에게 공간을 허용하면 폭발적인 활약을 펼칠 것이다. 그의 센터 포워드, CF, 기용은 전술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전술이라고 극찬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스포츠 탈장과 안아골절상, 달라진 전술로 주춤했으나 올 시즌엔 다르다. 개막전 각오한 대로 모두가 알고 있던 소니로 돌아왔다. 9월부터 펄펄 날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지난 4라운드 벌리전부터 히샬리송을 대신해 원톱으로 출격했고 4경기에서 6골을 쓸어 담았다. 벌리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작성하더니 아스날전 멀티골, 리버풀전 선제골을 터뜨리며 득점 행진을 펼쳤고 이달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손흥민의 발끝은 10월에도 식지 않았다. 그는 24일 열린 풀럼전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이 2에서 0 완승을 거두는데 1등 공신으로 활약했다. 손흥민은 예리한 오른발 가마차기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간결한 패스로 제임스 메디슨의 추가골을 도우며 시즌 1호 도움을 올렸다. 손흥민은 28일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도 킬러 본능을 뽐냈다. 그는 팀이 1에서 0으로 앞서고 있던 후반 21분 정확한 논스톱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터뜨렸다.
경기 내내 잠잠하던 손흥민이었지만 첫 슈팅을 골로 연결하면서 원샷 원킬로 골망을 흔들었다. 두 경기 연속 POTM,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를 차지한 손흥민은 PL 역사에도 이름을 새기고 있다. 그는 팰리스전 골로 에밀 헤스키 110골을 제치고 사디오 마네, 디온 더블린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부문 공동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제 PL 역사상 손흥민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23명뿐이다. 다만 11월 첫 경기였던 첼시전에선 득점 행진을 이어가지 못했다. 손흥민은 전반 13분 정확한 마무리로 골망을 흔들긴 했지만 간발의 차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아쉬움을 삼켰다. 그는 이후 팀 동료가 2명이나 퇴장당하며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 막판 쥐어짜낸 슈팅도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다음을 기약했다. 황희찬도 리그 6골 2도움으로 득점 랭킹 6위를 달리고 있다. 그는 올 시즌 경기당 평균 0.55골, 11경기 6골을 기록 중이며 유효슛 대비 득점률은 무려 100%에 달한다. 11경기에서 유효 슈팅 6개를 기록해 모두 골로 연결하며 엄청난 결정력을 자랑했다. 어느덧 공식전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황희찬은 지난 9월 말 입스위치전 EFL컵 32강을 시작으로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 직전 라운드 셰필드 원정에서도 장리크네르 벨레가르드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했다. 무엇보다 황희찬은 울버햄튼 역사상 1972에서 1973 시즌 존 리차즈 이후 처음으로 홈 6경기 연속골을 뽑아내고 있다. 드리블 성공률도 69.9%, 23분의 16로 PL에서 18회 이상 드리블을 시도한 선수 중 1위이다. 게다가 이번 경기도 울버햄튼 홈에서 열리는 만큼 토트넘으로선 황희찬이 경계 대상 1호일 수밖에 없다. 옵타 역시 황희찬은 올 시즌 PL 6골 2도움을 터뜨리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PL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앙리 카마라만이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황희찬보다 긴 기록을 보유 중이라고 조명했다. 두 선수 모두 맞대결을 앞두고 서로에게 살살하라며 농담을 던졌다. 손흥민이 먼저 다치지 말고 살살해. 너가 뛰면 애들 다치니까 살살해 라고 말했고 황희찬도 살살 뛰세요 형 이라며 받아쳤다. 황희찬은 동료들이 손흥민을 막아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구단 인터뷰를 통해 팀 차원에서 흥민이 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독님이 흥민이 형과 토트넘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우리는 감독님을 믿고 있고 따를 것이다. 우리는 좋은 수비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동료들이 흥민이 형을 저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고 힘줘 말했다. 이어 황희찬은 흥민이 형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활약했고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 흥민이 형은 한국에서 롤모델이었다. 흥민이 형의 경기를 봤고 맹활약을 펼쳤다. 흥민이 형은 놀라운 선수다. 흥민이 형을 상대로 경기할 수 있어 기쁘고 나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의욕을 드러냈다. 한편 영국에서도 이번 코리안 더비를 주목하고 있다. PL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국가대표팀 동료이자 프리미어리그 라이벌 황희찬 또는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정상을 차지할까? 라며 태극기와 악수하는 이모지를 덧붙였다. 또한 PL 홈페이지는 붕괴된 토트넘 수비가 황희찬의 위협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며 토트넘은 수비 라인을 높이 올리면서 뒷공간을 여러 차례 노출했지만 반더 벤이 빠른 속도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없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가장 빠른 공격수 페드로 네투가 없는 것에 감사하겠지만 이 부문에서 정상급 기량을 가진 선수 중 한 명인 황희찬과 맞붙게 될 것이다. 그는 이번 시즌 페널티킥 없이 6골 이상 터뜨린 4명의 선수 중 한 명이다. 황희찬은 단 17번이 슈팅으로 6번이나 골망을 흔들며 최고의 득점 정확률 35.29%를 자랑한다. 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희찬은 중앙 공격수로도 뛸 수 있지만
최근 몇 주간은 주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기용됐다. 그는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고자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17개의 슈팅 중 16번을 박스 안에서 시도했다. 타고난 박스 포식자다. 수비진 공백이 있는 토트넘은 그를 막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가디언, 역시 해버지, 박지성이 울버햄튼을 직접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정말 특별한 경기다. 한국에선 황희찬과 손흥민의 맞대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조명했다. 2. 단독, 배영수 2군 총괄, 스카우트팀 배치 앰퍼샌드 1 지바롯데 연수, 롯데 프런트 역량 강화 프로젝트. 롯데 자이언츠가 프런트 역량 강화를 위한 행보를 빠르게 밟고 있다. 프로젝트의 시작은 배영수 2군 총괄의 스카우트팀 전격 합류다. 롯데는 최근 프런트 인사 이동을 단행했고 주요 핵심 보직의 팀장급들이 바뀌었다. 여기에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를 아우르는 변화까지 단행했다. 지난해 1군 투수 코치를 맡다가 2군 총괄로 보직을 옮겼던 배영수 코치가 스카우트팀으로 전격 합류한다. 김태형 신임 감독 부임한 뒤에도 2군 총괄 보직을 맡기로 했던 배영수 코치는 아마추어 투수 유망주 스카우팅에 집중한다. 여기에 2024년 스프링 캠프부터 일본 지바 롯데 마린스 연수도 함께 진행한다. 박준혁 단장은 부임 이후 프런트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야구를 더 잘하고 지속적인 강팀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의 시작을 프런트 역량 강화로 꼽았다. 최근 인사 이동 역시 이러한 위중이 담겨 있었다. 특히 운영, 육성, 스카우트팀 등 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서에는 선수 출신 직원들을 배치하면서 전문성 강화를 꾀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현역 은퇴 이후 현장에서 코치 역할만 맡았던 배영수 총괄을 스카우트팀으로 배치해 현장 감각과 전문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롯데 구단은 내부적으로 배영수 코치가 지난 1년 동안 구단의 젊은 투수들과 호흡하면서 향후 팀에 어떤 투수들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육성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습득했다고 판단했다. 투수의 성장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투수 출신 스카우트가 현재 스카우트에 없는 것도 결정의 배경이 됐다. 1라운더 투수 출신 나승현 스카우트는 최근 인사 이동으로 운영팀 1군 매니저로 자리를 옮겼다.